자, 일단은 코로나 이슈가 좀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중국에서는 확진자의 증가폭이 감소세가 나타나면서 중국은 어느 정도 좀 한 단계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지금 계속해서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서 박하연 MC가 말한 것처럼 이제 확진자가 1000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는 아직까지 증가폭이 큰 상황에서 오늘 시장은 반등이 나왔다.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제일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 결국에 시장 바닥 찍은 거냐, 이제 앞으로는 올라갈 거냐, 아니면 또다시 출렁거릴 수 있는 거냐. 이제 그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호 파트너님이 계속 쳐다보시는 게 할 말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 2165 아래쪽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 구간으로 삼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2165 아래까지 떨어졌을 때 일단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가 2165 쪽이었었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2165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2100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적극적인 매수 가담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역시 어제 오늘 특히 오늘 같은 경우가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적정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사실 때 적정 가치가 있듯이 주가도 역시 적정 가치가 있는데 한국 코스피의 적정 가치가 하면 얼마나 될까요? 뭐 보통 이제 PBR 기준 0.8배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항상. 자, 우리 그때 0.8배를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시장에서 2007년도, 8년도에 금융위기 때가 0.8배 내외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0.7배에서 0.77배에서 0.78배 사이니까 한국 시장의 0.8배는 깨지지 않은 시장에서 락바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장에서 만약에 금융위기가 무너진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0.8배까지 무너지겠죠.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0.8배까지 무너졌었는데 작년은 왜 무너졌나요? 그때는 EPS 성장률이 낮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EPS 성장률이 높아진다? 네,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0.8배는 절대 깨지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금융위기가 나온다라면 그때는 깨질 겁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은 0.9배 내외. 그래서 시장은 2100선 내외가 바로 저점 매수 구간이니까 뭐 이번 주가 바로 저점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전략이 맞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만약에 매수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어떡할 거냐? 2, 3% 하락한다고 시장 뭐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구간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매수하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왜요? 우리가 적정 가치 아래쪽에서는 바로 매수하신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오히려 3월 랠리를 준비를 해야 되고 중국 시장이 지금 그죠? 금리를 낮췄죠.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3월 달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한국 시장을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삼으시는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100포인트 아래에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PBR 밴드 하단 부분에 위치하는 0.8배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해두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났던 자리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0.9배입니다. 지금 현재가 0.9배니까 0.8배는 금융위기가 무너졌을 때가 0.8배고 지금이 0.9배니까 그러면 아직도 이번에 싸다? 목표 가격은 PBR 1배 2342까지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342. 예, 2342포인트 정도 선이 우리가 이제 1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뭐 2019년도가 2018년도보다 일단 코로나가 발생 이전에는 이 경기는 상승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전망이 대체적이었지만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확실히 이제 세계 경제에 타격을 어쩔 수 없이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면서 2019년도 성장에 대한 의문도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제 반도체 바닥권에 있는 반도체도 코로나 때문에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기사도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그 EPS 증가율, 실적 증가율이 둔화되면 뭐 이제 저평가 상태로 있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반론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그 얘기 계속 해볼 텐데요. 우리 감수 파트너님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시청자분들이 반론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 시장이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긴 하지만 적정 가치
이론같이 네. 그런 수치적인 숫자상의 흐름을 제대로 잘 지켜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항상 시장은 변수고 네. 테마주들이 물론 테마주니까 그렇긴 하지만 급등을 할 때 그 적정 가치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건데 네. 했고요. 또한 좋은 종목들 중에서도 적정 가치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제가 항상 우리 추구님과 회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가치주라는 얘기는 정말 이 가치가 빛을 발할 때가 가치주지 그렇죠. 숨겨져 있을 때는 가치주가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만년 진주도- 저평가 상태로 있으면 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 좋은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네, 네. 진주가 조개 속에 들어있어서 바닷가에 숨겨져 있으면 그건 진주가 아닙니다. 그냥 조개 안에 있는 돌이에요. 근데 그게 발견이 돼서 우리가 반지나 목걸이를 만들어졌을 때 정말 진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는 사실 솔직히 가치 투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성장주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적정 가치만 가지고 무조건 저점 매수. 물론 저도 어제 우리 VIP원들한테 3% 정도 분할 매수 살리는 저점에 드렸었고 오늘 아침에 제가 9시 한 10분 정도가 돌아가는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 3%씩 매수 사이를 드렸었습니다. 네. 저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수가 어디가 저점이다 이런 숫자적인 거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게 제가 지난번에 이 시간대에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도 그랬었고 삼은봉이 나왔던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이때 삼은봉이 나올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얘기하면서 혹여나 12월 달 같이 개파락을 해서 지금 차트 보시면 12월 달처럼 개파락을 해서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같이 뚝 떨어지는 그림이 내일 나올까 봐 제가 너무 겁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정말 개파락이 네. 나왔었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사실 개인들이 대응을 하기가 너무 힘든 자리예요. 이틀 네. 동안 개파락이 나온다면 손절도 못하고 속수무책 그냥 당하는 때인데 문제는 오늘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저도 어저께 미국 증시가 1000포인트 이상 하락할 때에 국내 증시가 차라리 물론 선반영을 했긴 했지만 좀 빠져서 지난번 저점이었던 12월 달 저점이었던 2050선, 60선 언저리 밑에서 아예 개파락을 해서 개인들의 신용 물량과 투매들이 좀 튀어나오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아예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고점도 환율도 이미 너무 고점인 상태, 오버슈팅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도 조정을 받고 이렇게 개파락 자리에서 양봉이 나오길 바랬는데 사실 오늘 좀 어설픈 자리에서 미미하게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볼린저 밴드 하단을 완전하게 이탈한 그림 양봉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저는 무조건 저점 매수 다다 마라가 아니라 어제와 오늘 조금만 들어가 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국내에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이상하게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게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그렇게 소문이 났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을 다 바라보던 시각이 이제 다 우리나라로 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또한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경기 침체에 대한 변동성이 코로나19 확진에 따라서 IT 공급망까지 위축이 우려가 돼서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반도체 IT조차도 지금 아예 2020년도 실적 자체가 1분기가 아니라 통으로 그냥 다 날아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아주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 네. 이런 구간에서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라간 상태고 또한 우리가 중국 증시의 상승과 미 증시가 상승됐던 이유가 연준에서 단기 자금들을 4월 달까지 풀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과연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다 어디를 간 걸까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은 어제 오늘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네. 기관들은 소량밖에 매수를 안 했단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현재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메르스 때나 사스보다 뭐 어떤 치명적인 그런 사망률이나 치사율 이런 면에 봤을 때에는 낮지만 중요한 건 또 이 코로나19는 잠복기가 길어요. 네. 네, 잠복기가 길고 또 문제는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한 특정 종교단체를 통해서 네. 막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일단 보건당국에서는 뭐 4주를 기점으로 네.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4주까지 볼 것도 없이 1, 2주 안에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반까지 넘어갔을 때에 과연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방, 대구 한 특정 지역을 상대로 해서 그냥 끝날 것인지 아니면 서울 쪽으로 더 큰 확진될 대도시 쪽으로 건지, 확진될 것인지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검사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를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일단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거든요. 네. 그래서 섣불리 저는 저점이다라는 판단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매수를 오늘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매수 사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만약에 어제 오늘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현재 그림에서는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지금 보셔야 하는데 제가 어제도 분명히 아침 여러분 하나 기억하실 거 지수가 아침에 갑자기 하락해서 너무 빠른 반등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9시 20분 사이에 너무 갑자기 방향을 확 전환한다. 기관이 매수 들어온다. 이럴 때는 절대 거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9시 20분이 넘어가면서 기관들은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다시 밀릴 수도 있어요. 그 밀리는 자리에서 아침에 개파락했던 저점을 지켜준다라면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 그 자리가 매수 자리예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개장하기 바로 직전 쯤이나 9시 한 4, 50분이 넘어가면서의 수급을 보시면 아마 그날 하루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5, 60%는 네. 파악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지수 지금 잠깐 보시면요. 오늘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원했던 건 사실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2050선, 55선 정도까지 이렇게 개파락을 해서 여기서 양봉이 나오는 게 더 화끈하고 좋았었다. 네. 개인들 투매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손바뀜도 어느 정도 네,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신용 물량이랑 지금 이 담보 증거금리 엄청나게 네.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보시면 또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외인들이 오늘 7천억 이상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에서는 매수가 들어왔어요. 어제도 매수했습니다. 기관들도 코스피 매수세가 많진 않아요. 네. 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라는 건 이 시장 자체의 반등을 길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길게 볼 것 같으면 코스피를 대량 매수하지 왜 코스닥을 매수하겠어요? 짧게 치고 빠지고 하겠다는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오늘 아침도 코스닥이 훨씬 더 강세였었던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2120선 방망이 짧게 어제 오늘 들어가신 물량은 저는 만약에 저희 VIP 회원님들한테 2120선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돌파를 한다면 홀딩 그리고 차라리 이 구간을 돌파할 때 조금 더 매수 아니면 돌파를 못하면 짧게 매도 처리. 왜? 여기를 돌파를 못한다면 오늘 저점도 깰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 자리가 돌파를 한다면 다시 기술적으로 2150선 라인 5일선 정도와 지난번 개파락했던 이 갭 구간을 메꾸는지 확인하시고 이 자리가 또 돌파가 한다면 마지막 추매 정도까지 비중을 채우셔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 전 여기서 그냥 매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 20선. 근데 지금 21선이 꺾였어요 벌써. 추세선상으로 21선이 추세가 기가 꺾어버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로서 2200선 돌파 흐름 그리고 2250선이 돌파가 돼야 추세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항상 무방에서 보면 대표님 이제 바닥 찍었을까요? 추세 돌리는 걸까요? 하는데 아직 추세 돌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기술적 반등 2250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너무 상당히 많이 길었죠?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이제 정리는 정확히 해주셨으니까요. 정리한 거 내용을 들어보면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이 저점이라고 확신하지 마라. 네, 그리고 단기적인 저점일 수는 있다. 단기적인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추세가 완전히 돌려내는 시점인 2150포인트를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네. 오히려 단기 기술적 반등 이용해서 다시 현금화를 시켜야 된다. 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만약에 뭐 2150포인트까지 갔을 때 확진자가 확 감소를 한다거나 뭐 그렇죠. 이러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다시 거기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네, 네, 네.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최종호 파트너님은 네. 뭐 어쨌든 지금 정도 수준이면 일단 단기 흐름에 좀 무시하고 그냥 매수를 해놓고 기다려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2, 3% 네.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뭐 계좌가 완벽하게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2008년도 때 우리가 PBR 0.77배에서 0.80배 사이가 지금 금융위기 때 우리가 적정 가치 우리가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적정 가치를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적정 가치가 지워진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를 우리가 해야 된다? 추가적인 매수도 해도 되고 예. 그러니까 이 권역대에서는 네. 우리가 과감하게 사자 이겁니다. 그럼 매일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물론 단기적으로 흐름도 있지만 우리가 크게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약간 큰 돈을 하려고 네. 하는 거니까. 두 분의 그 관점 자체가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우리 감수 대표님은 상당히 단기적인 흐름까지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쵸. 내일 흐름 뭐 내일 모레 흐름 이런 흐름을 위주로 말씀해 주신 거고 우리 최종호 파트너님은 이제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중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항상 이런 자리에서 사둬야 된다. 뭐 위아래 변동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중장기 관점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우리 김영철 파트너님이 한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얘기 한번 얘기를 잘 듣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앞서 뭐 아. 워낙에 하실 말씀 많으셔가지고요. 이게 항상 시황에 대한 네. 부분들은 서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네. 항상 이제 경청하고 듣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철 파트너님이 항상 그 시장 저점도 잘 잡고 네. 고점도 잘 잡고 네. 뭐 그걸 상당히 이제 인기가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예. 뭐 시장 이야기 한 말씀 해주셨죠. 그러니까 시장이 아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예.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예. 시장 오늘 바닥으로 봐도 되느냐 그 질문이 가장 많아요. 일단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결론을 뒤에다가 좀 둬도 될까요? 네.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시장을 분석할 때는 저도 예전에 이제 경기 사이클을 보면서 미국의 이제 뭐 PMI 지표나 ISM 제조업 지표, 그다음에 이제 뭐 실업률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분석을 할 때가 있었는데 유동성 장세가 나오면서 기존 경제학에 있었던 그러한 이제 논리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리고 이 유동성, 특히나 테크 주식들이 4차 산업 이슈가 나오면서 테크 주식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때는 그 흐름이 얼마나 세게 움직이는지를 항상 보면서 시장을 분석을 해왔고, 그래서 원래는 제가 S&P 500 기준으로 미국 시장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분석을 하는데 뭐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나스닥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는 알지만 그래도 저번에 시장 저점을 봤었던 이슈 중에 하나도 기준점 중에 하나도 이제 나스닥이었고, 그때 이 구간에서 우리나라 시장 안 빠진다라고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 추세대가 살아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따가 뭐 코스피 차트 보겠지만 올라올 때 유동성에 취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변곡일도 뭐 정확히 말씀을 드렸었던 그 참고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건 나스닥 예, 차트입니다. 이거는 나스닥 차트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나스닥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9,500선이 정말 안 깨지기를 바랬는데 갭으로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반등은 나스닥이 9,500선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고요. 이 9,500선은 사실 추세대가 깨지고 나서 처음에 리바운드가 나오는 자리고, 이 앞전에 양봉이 의미 있는 그 양봉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올 때는 우리나라 시장 반등이 나올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때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제가 개인적으로 뭐 분석을 하는 건데, 뭐 이 분석이 뭐 무조건 옳다라는 건 아닌데 잘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변곡일인데 상승할 때 9거래일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락할 때 9거래일 이제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었고, 그래서 나스닥 흐름 보면서 제가 이때 이제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쉽게도 이 주에 이제 방송이 없었습니다. 방송이 없었는데 이 양봉 나올 때 방송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 만기 있는데 그때가 아마 변곡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게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딱 9거래일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러니까 이 거래일 수만 보는 게 아니라 전고점이랑 여러 가지 이제 보는 분석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때가 이제 변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월요일이랑 수요일 날 이제 한국경제TV 7시 50분에도 시황 말씀을 하는데, 시황 분석을 이번 주 월요일 날 내일 변곡일 가능성이 좀 높다, 내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던 게 공교롭게도 딱 9거래일째입니다. 9거래일째인 부분들이어가지고 오늘 반등이 나온 거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도 이제 강문숙 대표님이랑 좀 동의하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자리는 2,500선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하락의 목표치였거든요. N자형 상승 파동의 하락의 목표치를 찍고 반등을 하면 정말 베스트인데, 2,050선. 그게 이제 조금 아쉬웠었던 부분들이지만 그 부분들을 좀 커버해줬던 게 저는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 부분들이고 흔히 말하는 캔들형으로 반격형 팬들이기 때문에 저는 5일선 내려오는 데까지는 갭 메우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랑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갭 메우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500선까지 삼성전자의 힘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보다는 저는 코스닥을 상당히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앞서는 반격형 캔들인데 이건 완벽한 장악형 캔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흐름이 좀 뭐 변동성이 있겠지만 이 갭을 메우러 충분히 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거래소는 사실 저는 어제 오늘 레버리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분들이랑 시장 저점 월요일 화요일 날 나올 가능성이 이 변곡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추세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레버리지를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코스닥 반등 나올 때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어제 오늘 매수를 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갭 메우기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거래소는 5일선
5,200선까지 그리고 나스닥이 9,500선을 회복하는 그 갭 메우는 구간까지는 일단은 시장은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코스닥이 더 강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악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수급이 더 활발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단기적으로 딱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50선까지 그러니까 갭으로 떨어진 부분까지는 메울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갭을 메운다 치면 한 670포인트 정도가 되겠네요. 예, 일단은 근데 코스피의 5일선이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맥스 한 2150 정도이고 거기서 조금 못 미칠 수도 있거든요. 5일선을 못 어떻게 미칠 수도 돌파하는지는 봐야 되지만 네. 어쨌든 여기서 단기 저점은 확실히 확인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는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그 포인트보다는 좀 낮게 이제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는 또 다시 현금화를 좀 시켜야 된다 이런 관점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반등까지만 노리자. 네, 일단은 그 갭 메우기 시도 이후에 수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 저는 사실 코로나 이슈를 제외하고 그 갭 메우기는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난 방송에서 2180포인트가 안 깨지면 된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인데 2180포인트가 장중에 윗꼬리를 달고 이탈을 하고 주말에 코로나 이슈가 나오면서 갭으로 이제 떨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메우러 갈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 있게 레버리지를 어제 오늘 담았었던 부분들이고 저는 뭐 시황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대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의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에 대한 일단 답을 먼저 내고 그다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최종호 파트너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긴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거의 이제 PBR 밴드로 봤을 때 코스피 PBR 밴드 봤을 때 최저점 수준이다. 만약 거기서 더 저점으로 떨어진다는 건 뭔가 금융위기라든가 큰 경제적인 이슈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 이 진폭이랑 상관없이 지금은 주워 담아야 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나머지 이제 가문숙 대표님하고 김영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인 흐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간 이제 시각이 다르죠. 단기적으로 일단 기술적 반등은 추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짧은 구간이 지금 남아있다. 그리고 거기서는 다시 주가가 떨어질 수 있고 지금 오늘의 저점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뭐 그때 가서 시황을 다시 우리 정주행에서 얘기하긴 하겠지만 예,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네. 근데 아까- 코스닥이요. 네, 네. 잠깐 제가 우리 김영철 대표님 얘기하신 거에 제가 첨언을 좀 하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 매수세가 더 강하다고 했었죠, 코스닥에. 네. 그게 이제 코스닥이 어찌됐건 짧게 보든 길게 보든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은 코스닥을 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 네.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한 일주일 전인가 이 방송에서 코스피는 고점 대비 한 300포인트 정도, 250포인트 정도 뭐 하락인데 코스닥은 이 숫자적인 대비로 봤을 때의 전 고점 900포인트 이상에서 지금 현재 위치가 굉장히 지금 주가가 복구를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코스닥은 그만큼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핸들링을 해도 올라갈 수가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건드리게 되면 전고점까지 돌파해버리면서 지수가 그냥 날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아직 시장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또 하나 기술적으로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지난번 코스닥이 2월 달에 상승할 때에 이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월 달 네. 초에 코스닥 시장이 반등 나올 때 거래량 보세요.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전고점까지 올라왔죠. 네.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또 길었어요. 한 3주에 걸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네. 지금 사실은 악재가 있기도 했지만 하락한 자리는 거의 일주일 만에 하락을 네. 했죠. 물량 자체가 이제 개인들의 어떤 물량들이 쏟아지긴 했지만 그닥 그렇게 지난번 매수세 대비했을 때는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오늘의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HLB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뭐 KMW라든지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했을 거란 얘기죠.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지금 들어가도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크게 먹을 게 없고 어느 정도 자리만 지켜주고 오히려 코스닥에 그동안 많이 못 오른 코스닥이 네. 또 오를 수 있고요. 추세상으로 보면 코스닥은 아직까지 저점 추세가 지지가 되면서 지난번 저점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저점 지지가 나왔죠.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오히려
전저점을 깨버리면서 지난번 중국 증시 개장했던 그날 저점을 이렇게 하락해 버렸어요. 네. 다만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운 건 이 정도까지 뺐다가 가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등도 더 먹을 게 많았을 텐데 이런 그림이 좀 아쉽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코스닥 대장주들이 훨씬 더 좋은 그림들이 아닐까라고 첨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시장이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들은 또 그 거래소 시장하고 선물 시장에서 또 대거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코스닥 시장만 저가 매수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도 아직 외국인이 완벽하게 매수로 들어섰다라고 보기도 좀 힘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들어가는데요. 피해야 될 섹터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는 무엇인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철 파트너님이 아까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제일 먼저 말씀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먼저 봐야 될 섹터는 2차전지 관련된 섹터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회원분들이랑 매수를 했는데 왜냐면은 월요일날 개파락 이후에 시가 저가로 가장 빠르게 올라온 게 2차전지 관련된 섹터였거든요. 오늘 장에서도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 중심으로 이제 가장 움직임이 좀 좋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다음에도 시장이 빠지면 2차 전지를 사야지라는 그러한 이제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러한 이제 생각들은 향후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뭐 먼저 그리고 조정시마다 지속적으로 주도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죠. 오늘 뭐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뭐 움직임들이 여러 종목들 중에서 나왔는데 그쪽 섹터를 뭐 중심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1차로는 뭐 2차 전지 그리고 2차로는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 다음에는 뭐 5G나 아니면 뭐 제약바이오 이렇게 이제 그 뭐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뭐 염두에 두고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2차 전지랑 그 다음에 그 이제 IT 관련된 종목들은 정말 똘똘 뭉쳐서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룹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면 여러 개의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5G랑 그 이제 바이오는 약간 각해 전투가 돼버려가지고 네. 조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5G 작년에 좀 좋았었던 KMW나 OE솔루션보다는 확실히 최근에 뭐 HFR이나 아니면 솔리드 같은 인빌딩 기업들 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기업들 그러니까 종목군이 너무 조금 좁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뭐 기관들이나 메이저 수급이 이제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워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런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하실 수 있으시면 이제 뭐 5G나 아니면은 뭐 제약바이오에서도 뭐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한 9% 1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피킹 가능하신 분들은 요 다음 타자는 분명히 5G나 아니면은 제약바이오에서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시장 심플하게 시장 조정 받고 내가 이제 뭐 현금 비중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음에나 아니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면 제일 먼저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로 뭐 그 트레이딩이나 또 투자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여기서 뭐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또 하나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2차 전지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그다음 반도체 5G까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사실 그 2차 전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건 에코프로 BM이고 예. 뭐 5G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HFR이잖아요. 예. 근데 이 두 종목이 많이 안 빠졌어요. 예. 주가 급락 나왔을 때도. 예.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주가 고점인데 예. 거기다 고점에서 또 조정이 나와줬으면 좋은데 조정도 안 나왔거든요. 예. 신규 매수가 가능할지. 신규 매수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린 부담스럽다? 것처럼 매매를 조금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5G 쪽 그 뒤쪽으로나 아니면 뭐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BM 뭐 흐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박스권입니다. 네, 박스권이었고 어제 이제 개파락 나오고 나서 85,000원 부근 이제 올라올 때 85,000원 부근, 84,000원 부근에서 이제 뭐 담았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왜냐면 누가 봐도 박스권이었고 시장 빠질 때 가장 셌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고점을 돌파하면은 그때는 따라붙어도
좀 먹을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돌파한다면 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뭐 85,000원에 최대한 붙여서 지금은 박스권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85,0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면 괜찮겠네요. 그럼 내려와 주면. 네. 아니면 근데 차라리 신고가 나오면 사던가. 네, 근데 쉽게 내려오지는 또 않은 않을 수도 상황이라. 있고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의 저점에서 확실히 잡으면 정말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거가 조금 이제 좀 망설이거나 그러면 이런 주도주들은 사실 쉽게 또 자리를 안 주고 또 애매한 자리에서 하면은 박스권 동안 계속 마음 아리하다가 전고점 그렇죠. 오르면은 홀라당 매도하면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홀라당 나왔습니다. 홀라당.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어서 정말로 이제 그렇게 어려웠다라는 걸 이제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이어서 일단은 위쪽으로는 9만 원 초반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85,000원 이하에서 뭐 트레이딩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 안에서 살짝 이제 매매하기 애매모호한 종목들은 좀 기다려 보거나 아니면 그 다음 종목으로 이렇게 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종호 파트너님도 지금 그러면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하락하고 지금 오늘 반등 나왔는데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될 뭐 종목이나 섹터나 아무거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천전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반도체랑 5G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5G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종목 딱 한 종목만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거든요. 네. 이노와이리스. 이노와이리스.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종목 더 말씀드릴게요. 솔리드.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몰셀과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노와이리스, 솔리드를 보시는 전략. 그리고 반도체는 우리가 섹터별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소그래피 공정이라서 노광 공정과 관련된 회사들을 보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증착 공정 관련된 회사들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식각 공정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미세화가 되면 될수록 리소그래피, 노광 공정과 그리고 증착과 식각 공정이 굉장히 좀 넓어질 수밖에 없겠고, 낸드 프레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은 5층짜리에서 15층, 뭐 62층, 지금 90층까지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지금 90층 이상을 지금 50% 이상 비중으로 세운다라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노광 공정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식각과 증착 공정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노광 공정과 관련된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회사가 제가 추천드렸던 SNS텍 같은 회사, 네, 그러니까 SNS텍. 블랭크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 회사, 그리고 우리가 그 FST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종목 정도로 보시는 전략, 그리고 증착 공정과 관련된 회사는 한 세 종목 정도 보시는데, 원희가 EPS, 우리가 ACL 장비, 그 다음에 뭐 그리고 원자 증착 장비 관련된 회사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그리고 원희가 EPS, 테스라는 종목을 딱 보시면 되겠고, 식각 공정과 관련돼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죠. 식각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TCK 같은 종목들, 하나 머티리얼스 같은 종목들, 이런 소재주들을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반도체면 반도체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가 증착, 식각, 노광과 관련돼서 세분화돼서 추천을 하시는 것이 맞겠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단화가 되고 그리고 미세화됨에 따라서 여기와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고 올해 실적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조정을 이용해서 이런 종목은 우리가 매수하시는 전략이 뭐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조정을 이용해서 반도체 관련주를 좀 사자. 그 중에서 이제 노광, 식각, 증착 관련된 종목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종목들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5G에서는 이노와이어리스, 솔리드,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뭐 SNS텍, 테스, 하나머티리얼즈, 뭐 TCK 등등 꽤 많은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감은숙 대표님 제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을 기대하십시오. 네. 뭐요? 어떤 걸 사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 오늘 지금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장주를 이제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방금 전에 에코프로 BM이나 또 하나 뭐였었죠? 종목이 아까 얘기했던 게 에코프로 BM하고 뭐 얘기했었죠? 김 대표님? HFR. 네, HFR. HFR.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드리려냐면요. 예전에 KMW가 급등할 때에 작년에 800% 900% 갈 때에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는 기간적인 조정만 보여줬어요. 네. 그런데 고점에서는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중에 어떤 게 더 세죠?
당연히 기간 조정이 세죠. 네. 즉 이렇게 시장 하락할 때에 방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은 20선도 안 깨고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요럴 때에 어제 같은 날 저점에서 잘 잡으시면 좋은데 못 잡으신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최고점을 돌파하고 박스권을 돌파할 때에 수급이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때 매수하는 게 오히려 먹을 게 더 많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도 우리 회원님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대표님 저기 정치 테마주 움직이는데 어제 무방에서 드신 분들 하셨고 정치 테마주 움직이는데 살까요? 그 돈 있으면 차라리 좋은 종목 5G나 폴더블 폰이나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뭐 반도체 장비 뭐 이런 종목들 사시라고 했습니다. 그거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급등락을 하니까 화려해 보긴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대응 못하면 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시황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오늘 매수를 못하셨던 분이라면 오늘 장에서 제가 볼 때 오늘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어쩌면 조심하셔야 될 게 미국 증시가 반등 나오면 오늘 내일 우리 증시 괜히 또 어설프게 갭상승했다 윗골이 달리고 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기관들이 매수한 물량들을 내일 짧게 치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하루는 일단 흐름을 좀 보시고요. 저도 똑같습니다. 반도체, 5G, 폴더블 폰,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뭐 에코프로 BM이 저렇게 고점에 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저거 매수하려고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관종에 넣어두셨다가 박스권 돌파할 때, 정고점 돌파할 때 매수하시고 그 외에도 포스코 케미칼, 에코, 뭐 LNF 너무 많습니다. 필옵틱스도 있고 뭐 하니까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5G 관련주들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비메모리 반도체도 좋고요. SFA 반도체라든지 솔리드 같은 종목 5G 이런 종목 보시고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좋은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 시청자님들이 사실은 사고 싶어도 현금이 없어서 못 사거나 네. 내가 물려 있어서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거 누가 그거 모르냐 맨날 네. 다 얘기하는데 네. 근데 못 사면 할 수 없잖아요. 아마 지금 속 답답한 종목들이 정치 테마주나 아니면 코로나19 관련 테마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거 잠깐만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테마들은 지금 굉장히 확산이 됐습니다. 뭐 마스크에서부터 간편식품, 그다음에 전자결제, 택배, 포장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게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네. 또 원격 진료 거기다 이제 은행 본점이 잘못되면 원격 근무까지도 이렇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급등이 나와서 내 종목이 수익을 준다면 빠르게 치고 나오시는 전략 드리겠고요.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많이 손실이어서 오늘 반등 나와도 다 손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하셔야죠. 네. 뭐 선거 연기되는 거 아니니까 네. 일단 3월 말 정도까지는 보유를 하시고요. 이따가 11시에 제가 무방을 하는데 그때 더 속 시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섹터와 테마에 대해서 전부 다 좀 아울러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뭐 일단은 코로나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수익 날 때 확 빠져나와라. 네, 그리고 무조건. 정치 테마주 물려 있으신 분은 좀 더 기다려라. 네. 그리고 섹터는 세 분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네, 2차 전지, 뭐 5G, 그다음에 반도체, IT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오늘 의견 통일이 잘 돼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제이였습니다.